아빠까빠 간단하게 보고되는 인도네시아 뉴스 1월 25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1월 24일 기준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에 비해 11,788명이 추가된 98만 9,262명, 사망자 수는 171명 추가된 27,835명, 회복자 수는 7,751명 추가된 79만 8,810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자카르타에서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늘의 환율 소식입니다. 배째은행 오늘 오전 8시 기준 US 달러 살 때 14,060루피아, 팔 때 14,090루피아입니다. 루피아 대 하나 정보입니다. 하나은행 오늘 오전 10시 기준 매매 기준율 100루피아에 7.90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은행이 인도네시아 금융 및 재정 건전성을 위하여 5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차관은 재난 극복, 기후변화, 국민 건강 문제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전 세계의 빈곤 퇴치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목표로 1945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으로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무역기구 WTO와 함께 3대 국제경제기구로 꼽히는 국제연합 산하의 국제금융기관입니다. 기후변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정부의 지출이 계속 증가하는 중에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재정 적자 및 사회적 비용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과 기후변화 등으로 재정자금이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스리 무랴니 재무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경제 회복과 재난 극복을 위해 적시에 차관이 제공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계속되는 출생률 감소로 인하여 2021년 노동 가능한 인구가 현재 전체 인구의 71%에 육박하면서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17일 전체 인구가 2010년 2억 3,700만 명에서 14% 증가한 2억 7,02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고 2020년 인구조사 잠정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인구가 지난 10년 동안 매년 1.25%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10년 전에 매년 1.49%의 증가에 비교하면 감소한 것입니다. 노동 가능 연령층인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수는 1억 9,100만 명으로 2020년 전체 인구의 70.7%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노동 연령 인구는 다음 10년 안에 더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젊은 연령대의 출생자 수의 감소로 인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0세에서 14세 사이의 인구는 지난 10년 동안 6,900만 명에서 6,300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같은 기간 1,200만 명에서 1,60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인도네시아가 인구 통계학적 생산성을 유지하려면 연 7%의 성장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1조 달러 규모의 경제는 대유행 이전에 약 5% 정도의 성장을 해왔습니다. 정부는 작년 1.1%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후 올해 경제는 4.5에서 5%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해경이 보르네오 섬 깔리만탄 해역에서 선박 간 불법 원유 거래 혐의로 이란과 파나마 유조선을 납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경은 24일 이란과 파나마 유조선이 선박 자동 식별 시스템을 끄고 이동하는 것을 포착, 불법적으로 선박 간 원유 이동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납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경은 현지 시각 24일 오전 5시 30분쯤 두 선박이 무선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다며 파나마 선박 주변에서 기름도 유출됐다, 국적을 나타내는 깃발도 내리고 선체 일부를 가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경은 보르네오 섬 서부 폰티아낙 앞바다에서 납포한 이란 유조선 호수호와 파나마 유조선 프레아호를 바탐섬 기지로 끌고 와 조사 중입니다. 이란에서 원유를 실은 유조선들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러 해역으로 항해해 불법 거래를 시도해왔습니다. 이란 정부는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에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부과된 대이란 제재를 조건 없이 해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아들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중부 자바 솔로시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는
솔로 시장 후보 기브란과 부시장 후보 태구 프라코사의 당선이 확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선관위는 기브란과 태구는 전체 유효 투표수의 86.54%인 22만 5,451표를 얻어서 당선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9일 270명의 지자체장을 뽑기 위한 지방선거를 치른 지 43일 만에 확정되었습니다. 기브란은 당선 발표 뒤 솔로시의 경제회복과 코로나 보건 문제에 우선권을 둘 것이라며 태구 프라코사 부시장과 함께 솔로시를 위해 일하고 또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솔로시는 조코이 대통령의 고향이자 정치적 텃밭으로 가구업체를 운영하던 조코이는 2005년 솔로시장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진출했고 아들도 같은 길을 밟고 있습니다. 기브란은 솔로에서 태어나 싱가포르와 호주에서 공부한 뒤 2010년 외식업체를 세워 사업가로 일하면서 리틀 조코이로 대중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기브란은 2019년 9월 아버지가 속한 투쟁민주당의 정식 당원으로 등록해 정계에 발을 담갔고 투쟁민주당은 작년 7월 그를 솔로시장 최종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새로운 정치왕조 출연이라는 비난이 일었지만 조코이 대통령은 경쟁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그것은 국민에게 달린 문제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의 아들뿐만 아니라 사위 보비 아피프 나수티온도 투쟁민주당 소속으로 북수마트라주 메단시장 후보로 지명돼 선거를 치렀습니다. 보비 역시 53.4%의 득표율로 선거에서 승리하고 선관위의 당선 확정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프로축구 사상 최초로 인도네시아 국가대표 출신 수비수가 K리그에 진출해 화제입니다. 프로축구 2부 리그 안산 그리너스 FC의 주찬용 프로지원 팀장은 지난 22일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 수비수 아스나이 망쿠알람 바하르를 영입하기로 결정했다. 계약 기간은 1년 플러스 옵션 1년으로 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출신 선수가 K리그 유니폼을 입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프로축구연맹이 지난 시즌부터 시행한 외국인 선수 규정 동남아시아 쿼터를 통해 K리그에 진출한 인도네시아 첫 사례입니다. 만 21살 아스나위의 K리그 진출에는 신태용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 감독의 적극 추천이 있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수비수로서 기본적인 투지와 근성을 갖춘 선수라며 K리그 2부가 아닌 1부에서도 충분히 통할 것이라고 아스나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아스나위를 추천한 이유는 인도네시아 대표팀 전력 강화라는 포석도 있었습니다. K리그 진출을 통해 아스나위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안산 구단은 아스나위 영입의 축구 외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산은 대한민국에서 다문화 가정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고 그만큼 외국 국적의 축구 팬층이 적지 않습니다. 안산의 주찬용 팀장은 동남아 축구 시장에서의 마케팅 효과를 노리는 것과 동시에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안산의 지역적 특성에 맞춰 동남아 선수 영입을 추진하던 중 신태용 감독의 적극 추천이 최종 확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라고 영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1월 25일 인도네시아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드리마카시.